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 기성세대도 또 젊은 세대도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아날로그 세대 또 디지털 세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7, 80년대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제시하셨고, 또 요즘은 디지털 세대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세대 간의 벽을 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한한상 전 교육부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건강하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너무 더워서 참 책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어떤 책을 보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젊을 때 많이 못 읽었던 책인데 그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제가 이제 일부러 구입해서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책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특히 아주 유명한 저서죠. 민중과 지식인. 사실 이 책은 선생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젊은이와 가까이 하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젊은이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젊은이 하면은 나는 그 젊은이가 반드시 나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기존의 것을 창조적으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 호기심. 네. 그게 창의력이겠죠. 예. 그러니까 윗세대 어른들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그 이면에 돌아가서 그 진실을 보려고 하는 호기심과 창의력, 이런 것이 젊은이의 그 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질 수 있는 마음. 네. 그런 거겠죠. 그런데 7, 80년대의 젊은이들과 또 요즘의 젊은이들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옛날에는 뭐랄까 참 그 격동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젊은이를 옥죄했던 그 사회 구조, 정치 구조가 있었어요. 군사 권위주의 그 체제가 있어서 그 깨어 있는 젊은이들은 그 군사 권위주의에 대해서 몸으로 저항하고 자기 신변에 위태로움 같다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거, 자기 신변보다 더 큰 거, 이를테면 무슨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대 담론, 어마어마한 담론보다는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그만한 담론들, 취직, 취향,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거대 담론에 대해서 뭐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한 우호적 무관심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비록 소화적이지만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 같아요. 젊은이들에 대한 영원한 조언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거 젊은이들에게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조언에 관한 것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해주시는 조언을 좀 비교해 본다면은 그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요? 글쎄, 옛날에는 너무 그 젊은이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가르쳤던 학교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신변의 그 장래, 부모들은 취직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젊은이들은 무슨 나라의 이 민주주의 이런 걸 위해서 몸을 너무 헌신적으로 던질 때,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선생으로서 어떤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직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 다양한 취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보다 생활지향적인 그 자세인데, 그 대신에 소통은 지금 젊은이들이 옛날 젊은이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통의 마당을 그 선배, 그 전에 젊은이들이 안 갖고 있던 마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마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온라인 마당에서 몸이 떨어져 있고 시간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적인 소통의 마당에 있어서 거기 활발하게 서로 잘 소통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통의 방식은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의 여러 가지 면을 참 바꾸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소통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젊은 세대와의 그 소통의 단절을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소통의 단절보다도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요. 지금 젊은이들은 진짜 21세기의 주역으로 살고 우리 세대는 20세기 살았거든요. 네. 20세기와 21세기의 세기간 차이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 세대는 그 매스콤이었습니다.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때는 이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네. 라디오든지 텔레비전이든지 신문이든지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로 권력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그 지식과 자극에 대해서 그 듣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그게 대중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 와서 이제 누구나 다 쌍방향 통신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 뭐 또 한 사람이 자기가 방송국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블로그라든지 요즘 트위터 이제 페이스 그 뭐죠? 페이스북이요? 예, 페이스북.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의 이 방송사를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런 주체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가 한 세대 3, 40년의 차이가 아니고 한 세기의 차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세기의 차이 같아요. 네. 엄청난 차이 같아요. 뭐 그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간의 갈등은 옛날에 보였던 갈등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옛날의 세대 차이는 주로 가치관의 차이, 뭐 취향의 차이, 젊은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데서 오는 불만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인터넷 같은 걸 자유롭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 부모 세대는 뭐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 담론의 내용도 다르고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소위 학교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이런 사회 이런 분야에서 그 선생에 대해서 갖는 관념이 전혀 다릅니다.